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새해가 2022년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저희의 방송 3년차. 조셰프님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라는 숫자가 3개나 있는 독특한 해가 우리 앞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죠. 혹시 2022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요. 저는 오히려 네. 2222년이 되면 진짜 신기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2222년이요? 네, 2222년 2월 22일 14시 네. 22분 22초에 분명히 기록하는 놈이 있을 거다. 아,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을 한번 정말 했었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하셨군요. 최근에 그런 생각을 근데 많이 해요. 2022년 2월 22일 네. 20시 22분 22초 정도도 괜찮지 않나요? 뭐 나름대로 네. 타협을 해볼게요. 2022년은 이민년이라고 해요. 임인년? 네네. 임인년? 검은 호랑이띠들의 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구정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긴 한데 되게 멋있다. 황금 돼지 뭐 이런 거보다는 좀 검은 호랑이 약간 멋있는 느낌의 부러운 느낌마저 드는데 이 2022년에는 나름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일단 3월 9일에 네. 대통령 선거가 와. 있어요. 네. 저희도 뭔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늘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때는 뭐 떠드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불과 그 뒤로 3개월 만에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되게 정치의 해예요, 사실 올해가. 그러네요. 네. 그 정치적으로 격변기에 해당하는 해가 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프랑스도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합니다. 또 가을에는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고 또 우리 조 셰프님 스포츠 좋아하시는데 네. 스포츠 이벤트들도 있어요. 어떤 일단 거? 네. 다음 달인 2월 4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카타르에서 월드컵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크나 셰프님은 이 중에서 제일 좀 기대하고 있는 일정 같은 거 있으세요? 특별히 기대가 되진 않네요. 그래도 스포츠 이벤트 같은 거 좀 좋아하시잖아요. 저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원우 씨보다는 제가 훨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념이 있는데. 근데 약간 NBA가 없어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네. 확실히 나이가 든다는 게 네. 조금 심드렁해지지 않아요? 때때로? 예측 가능한 자극이긴 하죠. 근데 물론 어. 아마 2월 달 그리고 다시 여름에 월드컵을 할 때 네. 저는 또 열심히 집중해서 볼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하니까. 근데 지금은 왠지 겨울이 주는 정서 때문에 그런지 그냥 아직까지는 너무 파닥거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점잖아지신 듯한 새해가 되니까. 뭐 며칠 안 가겠지만. 근데 저희가 지난번이 독일 월드컵이었었죠. 그렇죠. 원우 씨랑 같이. 그때 독일 월드컵이었나 아니면 독일전이었구나. 독일전. 나 잘 기억이 안 나. 지난번 월드컵 때 저희가 한국 독일전의 명승부를 그렇죠. 속초에서 봤었죠. 속초에서 봤죠. 근데 속초를 지난번에 또 갔다 왔잖아요. 네. 들으셨나요? 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4년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우리 속초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게 추억이 되는 장소가 있으면 네. 좀 떨어질 만도 한데 이상하게 왠지 갈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때쯤에. 사실 2022년에 저는 꼭 벌어졌으면 좋겠는, 사실 뭐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망하는 바는 결국에는 코로나 종식일 것 같아요. 그렇죠. 조 셰프님은 올해 만약에 끝난다고 한다면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소원을 풀고 싶으세요? 특별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행 좋아하시니까 혹시 뭐 여행을. 근데 아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여행을 되게 좋아했었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의 심드렁함이 좀 있어서. 막 이렇게 여행 또 가면 막 수염 길러가지고 털 막 털이라니. 언어를 정제해 주시기 바래요. 이게 그 채모 뭐라고 해야 되죠? 수염을 미쳤나봐 첫날부터. 그래서 기르셔가지고 수북하게 수북하게. 밥 로스트 선생처럼. 그래요? 되게 분위기 있고 저는 그 모습을 좀 실제로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새해가 되니까 많이 설레시나 봐요. 저는 사실 여행을 꼭 가봤으면 좋겠다. 뭐 가까운 곳이라도. 어디를 특히 가고 싶어요? 사실 뭐 만약에 진짜 정말 전 세계를 자유롭게 많이 다닐 수 있다면 네. 사실 요새 좀 터키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터키 경제가 지금 거의 맞아요. 괴멸 그쵸. 상태로 막 좀 대단히 그쵸.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네. 이게 참 제가 터키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행지이기도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아름다운 곳이죠. 네, 그 중에서도 뭐 안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저 안탈리아 못 갔어요. 네. 제가 잠깐 있다가 왔지만 네. 정말 좋아하게 됐는데. 페티의 옆이죠. 거기가 같이. 그래요? 네. 전 뭐 사실 그렇게 그렇게 남부 쪽. 네네, 맞아요. 너무 좋죠. 어떻게 보면은 뭐 여행자로서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안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쇠락하기 전에 혹은 또 치안이 너무 위험해지기 전에 또 그곳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익선동 골목 같은 네. 골목들에 딱 이렇게 막 맛있는 음식점들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탈리아 골목을 한번 거닐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행지. 근데 정말 저도 여행하면서 느낀 거는 남부가 좋아요. 어디든 따뜻하고 유럽의 그 남부로 가면 터키의 네네. 남부잖아요. 안탈리아 그쪽도 그렇죠. 페티의 안탈리아 그쪽도 맞아요. 다 남부고 스페인도 남부가 좋고 오. 이탈리아도 남부가 좋고 여행 전문가 같아요 지금. 왜 그렇게 네. 남부가 좋은지를 모르겠는데 네. 북반구에서 남부. 그렇죠. 결국은 따뜻한 곳을 우린 좋아하지 않나. 아. 여행지는 역시 남부가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저는 심지어 되게 네. 박물관이나 이런 거 가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원우 씨도 좋아할 네네. 텐데 맞아요. 미술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휴양지, 맞아요. 그 투명한 햇살. 그리고 그 지중해 그 바다, 맞아요. 이 색깔이 정말 너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좀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정말 전 지구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초반에 네. 2020년 초만 해도 그게 중국에서 발원했다 뭐 맞아요. 이러면서 어떤 동양인에 대한 일종의 그쵸. 레이시즘이 있을 것 같았는데 맞아요. 지금은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어. 그런 게 좀 오히려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좀 품어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그런 두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이게 있죠. 사실 네, 뭐 네.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네, 중국 사람이나 그쵸. 구분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핍박받는 분위기가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래서 러시아 같은 데는 왠지 가기 무섭고 이런 거 좀 있죠. 뭐 네. 그마저도 편견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또 안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올 한 해가 또 어떻게 우리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데리고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 호우 시절은 2022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템포로 쭉 저희만의 미숙한 발굴 작업을 이어나가 볼 생각이시죠? 호우 시절이 영화 발굴을 하고 있지만 네. 또 더불어 좀 더 다양한 것들도 음. 이야기를 해볼 생각도 좀 갖고는 있죠. 마음속으론. 네. 저희가 앞으로 어떤 영화를 해나가게 될지는 저희도 아직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다양한 분들을 또 스튜디오로 함께 모셔볼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죠. 욕심은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지금은 미숙해진 두 남자의 수다수다 2022년에도 여전히 미숙한 저희 호우 시절 첫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21년 작년 연말에 아주 바쁘게 영화 한 편을 봤거든요.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영화였죠? 12월 22일에 네. 매트릭스 리저렉션이 개봉을 했어요. 네, 4편이죠. 4편. 그래서 그걸 보려고 네. 그때 좀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때 막 사회적 거리두기 뭐 특별 방역 대책이 정부가 막 수립을 맞아요. 하면서 저녁 영화를 못 보는 거야. 원래 저녁에 7시 반에 네. 저희 둘이 같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같이 보려고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예매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표가 날아갔어요, 그냥? 표가 그냥 날아갔다고 결제됐던 카드가 취소된 게 문자로 와서 그렇구나. 이게 뭐지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매트릭스가 꽤 긴 영화잖아요. 그래서 2시간 40분 정도. 저녁 9시인가 10시인가가 넘어서 끝나는 거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차를 아예 줄여버렸더라고요. 극장 입장에서도 참 뭐 그랬겠다. 그렇죠. 뭐 안내 멘트는 하나도 오지 않았지만 어쩔 수 네. 없고 그래서 부랴부랴 반차를 내서 야 정말 22일 저희 이렇게 개봉 날짜에 맞춰서 네. 저희가 매트릭스 리저렉션을 봤습니다. 바쁘게 정말 그야말로 시간을 내서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매트릭스 리저렉션은 1999년에 개봉해서 2003년에 3부작으로 한 차례 완결됐던 작품이 무려 18년 만에 그야말로 부활을 한 작품입니다. 정말 리저렉션이네요. 그죠. 네. 원작 감독 2명 중 그 워쇼스키 자매 중에서 그렇죠. 한 명은 라나 워쇼스키가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한 그러니까 일종의 적통이에요. 그 매트릭스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그렇죠. 있죠. 뭐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니까. 정통 후속작인데 네. 리저렉션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 극장에서 지금까지 연극은 몇 편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를 본 거는 지금 사실 둘이서 영화 본 거는 처음이었었죠. 극장에서.
그렇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거는 네.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 전에. 네. 조 셰프님이랑 자꾸 이런 류의 영화에 관련된 추억이 쌓여가는 게 정말 짜증나네요. 뭐 할만하아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네. 나라고 좋겠니? 뭔가 저희가 이 둘이서 영화를 본 게 처음이고 같이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것도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 본 거. 저희가 뭐 영화는 다크나이트. 가끔씩 보지만 네, 네. 다크나이트 이후에 14년, 3년 만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인연이란 건 정말 신기해요. 맞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정말 어둠의 기사는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특별한 오랜만에 이 극장에서 영화를 본 건데 네. 그런 거 치고는 저희가 또 힘들게 또 영화를 시간 내서 본 거 치고는 네. 영화가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영화관이 되게 네. 공교롭게 요새 멀티플렉스니까 다 네, 건너편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네. 그 뭐였죠? 거미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거미라서 아 거미 남자 맞잖아. 거미 인간. 거미 네네. 인간. 스파이더맨이 했는데 네.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매트릭스 저희 그날 영화관에서 본 분이 한 6명 됐나요? 저희 맞아요. 포함해서. 그죠? 근데 진짜 너무 처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개봉 날인데 그리고 들어와 있는 애들도 약간 느낌이 다 너무 우리 같아. 그죠? 쟤네들 뭐 오디오 클립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친구들이 잔뜩 와 계셨던. 그렇죠. 제가 원우 씨한테 그랬잖아요. 네. 아이씨 그냥 스파이더맨이나 볼 거. 진짜 우리가 볼 수 있었었는데 그쵸.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해놓은 얘기가 있고 네. 그래서 참 매트릭스라는 이 영화를 선택했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영화 끝나고도 매트릭스 리저렉션 다 보고 난 직후에도 했던 얘기인데 네. 저희가 사실은 매트릭스 리저렉션에 대한 그 기대치가 네.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1999년작 더 매트릭스가 네. 워낙 짱짱한 영화. 음. 그리고 지금 심지어 지금까지도 네. 매트릭스가 보여주고 있는 안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밀도가 있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이 아성을 깨기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접고 봤죠. 네, 아마 별로 재미 없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매트릭스를 봐야 해. 왜냐하면 약간 까방권이죠. 그렇죠. 1999년에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맞아요. 라나 워쇼스키가 지금 좀 음. 급한 김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해도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관대하게 속아줄게. 넘어가 줄게 라는 생각으로 정말 연말을 관대하게 저희는 마무리하는 맞아요. 마음으로 제 반차를 가감없이 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영화가 조금만 괜찮았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은 그 어떤 감동의 포인트가 있었으면 저희가 역으로 되게 만족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매트릭스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대치가 0이니까 그치. 뭘 해도 1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1이 나오지 않았죠. 조 셰프님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얘기를 저는 뭐 해본다면? 그냥 일종의 한 줄 평으로 그냥 아예 시작을 해볼까요? 저의 한 줄 평? 한 줄로 그냥 재단해 버리시겠다. 그냥 후려쳐버릴까? 어떤 한 줄 평이 준비되어 한 줄 있나요? 평 저희가 보통 한 줄 평을 맨 마지막에 하는데 네. 긴 시간 들이지 않겠다 하는 선언인데요. 네. 무시무시하네요, 정말. 저의 한 줄 평은 이겁니다. 네. 고민을 했었는데 음. 첫사랑은 가슴 속에 묻어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에 대한 방증. 진짜 잔인하다, 잔인해. 한 줄 평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근데 저는 이 말로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을 전하는 건데 보면서 네. 영화에서 키아누 리브스랑 캐리앤 모스가 나오니까 되게 반갑잖아요. 네, 네오와 트리니티. 네, 근데 너무 반가운데 그들이 너무 늙었어. 우리가 매트릭스를 이야기하면서 키아누 네. 리브스가 정말 뱀파이어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의 지난 녹음에서. 근데 키아누 리브스가 좀 하기 싫은가 하면서 약간 현타가 왔나 이런 느낌을 받을 감독님은 정도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뭔가 눈빛을 보내는 듯한. 그리고 뭔가 블랙 코미디스러운 액션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 몸짓이.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유머 코드로 는 건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처연해 보이는 감상이 나오는 건지를 좀 헷갈렸었고 제가 매트릭스를 보면서 네. 좀 졸았어요. 정말요? 정말 이게 그날 제가 좀 피곤하기도 했지만 네, 그렇죠. 반찬을 오셨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내가 매트릭스를 보면서 이렇게 될 줄이야라는 생각을 했었던 좀 아주 네. 저속한 표현을 얘기해 보면 워쇼스키의 재능이 첫 끝발이 개 끝발이었다라는 걸 진짜 확인하게 된 게 아닐까. 워쇼스키 한국말 할 줄 알면 고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여준 게 없어. 보여준 게 없다. 아쉬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네. 워쇼스키가 보여줬던 그 한 편,
그 한 편 그 슈가맨만으로 네. 저는 충분히 아직까지도 워쇼스키의 작품을 네. 뭐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건 워쇼스키의 욕심이라고 생각해. 4편을 만들어낸 건. 그러니까 그 4편에서 워쇼스키가 만약에 기존의 1, 2, 3편보다 더 잘 만들기를 그 사람은 바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굳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1편이 충분히 네. 대단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4편은 당신의 문제. 나는 1편으로 기억하리라. 어떤 레코드상의 그 사람의 기록일 뿐인 거죠. 네. 기억해야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트릭스 1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동시에 또 네. 상당히 냉정한 감상평이기도 하네요. 어바웃 타임에서 매트릭스를 엄청 올려쳤다가 매트릭스 후속작에서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바가 다시 결성한다고 뭐 그때 기사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앨범도 내고 지금 저희 너무 반갑죠. 저희 세대라고 치면 H.O.T가 다시 컴백하는 거고.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예전에 캔디를 부르고 전사의 후예를 불렀을 때처럼 네. 춤을 추시다가는 그분들은 무릎 나가는 거죠. 무릎 나고 이제 그 전치 3주행으로 가셔야 돼요. 네네. 근데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네네. 시간 여행을 잠깐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양수리에 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매트릭스를 양수리요? 보셔도 미사리요? 뭐 양수리 미사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시는 마음으로 추억 여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나름 매트릭스 리저렉션이 그래도 뭔가 재기발랄 하달까. 네. 여전히 이 워쇼스키 감독이 관객들을 도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긴 했어요. 아주 오프닝 씬. 네, 예를 들어서 4편 초반부가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이 2003년에 완결됐었던 매트릭스 3부작을 게임 속의 얘기로 일단 묶어서 아예 맞아요. 치부를 해버리죠. 전부 다 게임 속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는 이 게임 회사에서 매트릭스라는 게임을 개발한 전설적인 개발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1편부터 3편까지의 이야기는 그냥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인물의 그렇죠. 만든 게임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연출가들의 도발인데 게임 회사의 모회사인 워너브라더스 이 영화의 제작사이기도 한 이제 그러니까 실제와 픽션을 섞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 워너브라더스가 4편을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기묘한 그런 변화구를 던져놓는 거예요. 이 영화 안에다가. 저는 뭐 이런 식의 시도 자체는 뭐 마치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 나눴었던 테마 게임 같은 그런 과거의 프로그램처럼 그렇죠. 뭐 그렇게 형식을 뒤틀고 뭐 실험적인 뭐 대사를 내뱉고 이런 거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작품의 완성도가 높았을 때 이런 류의 농담도 약간 트위스트를 주면서 그렇죠. 그 농담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작품이 그렇게 썩 훌륭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 이 농담 워너브라더스 농담을 생각할 때 드는 기분이 뭔가 약간 비릿하다고 할까요? 뭐냐면 이거 별로지. 나도 만들기 싫었어. 근데 약간 자조적이다. 그렇죠. 워너브라더스가 만들라고 해서 같은 느낌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구멍을 만들어 놓은 듯한. 그래서 영화가 좋으면 자기 실력 덕분이지만 영화가 나쁘면 워너브라더스라는 자본가에게 탓을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사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한 비판이네요. 좀 그런가요? 네. 사실 관객들은 어차피 확인할 수도 없는 이 업계 내부의 사정이란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을 방패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 그래서 별로 좀 오히려 이 농담이 영화에 대한 인식을 좀 부정적으로 더 몰아넣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주 원우 씨가 칼을 갈았네요. 네. 모든 예술가들의 어떤 정점이 있는 게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쇼스키가 보여줬던 그 반짝반짝한 때가 1999년이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예술가들이 계속해서 자기 작품을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를 하는 거. 그렇죠. 그게 뭐 성공하건 실패하건 그 계속해 나가는 시도 자체는 매우 가치 있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 건 맞아요. 네.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얼마나 획기적이었고 반짝거렸고 가장 트렌디했던 게 얼마나 많이 더 구태의연한 게 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때의 참신함이 그 상대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을 이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보다. 맞아요.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전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해서도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라는 노래가 1992년도에 나왔을 때 맞아요. 그땐 뭐 전국이 다 이제 그 노래 한 곡에 열광을 하고 그 노래 전주 그것만 들으면 전 지금도 가슴이 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한 막 신화 벗기기 작업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뭐 다른 미국의 어떤 그렇죠. 노래랑 뭐 되게 유사하다더라. 라고 하는 끊임없이 그렇죠. 서태지 씨는 뭐
많은 비판을 받고 네. 실제로 저는 그리고 그 비판의 일부는 또 수긍할 수밖에 없는 네, 논리가 좀 존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라는 노래가 우리에게 줬었던 그 임팩트와 추억은 또 변함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종의 좀 구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억은 좋은 기억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리메이크는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 시도를 했던 음. 사람들이 잘했다기보다는 네. 반가웠다라는 오. 마음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이번 매트릭스 리저렉션은 사실 발골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달려들어서 한 분석은 아니고요. 일종의 그냥 뭐 한번 보고 얘기하는 감상평 정도로만 네.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다음 영화 네. 이제 예고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그쵸. 영화로 할까요? 다음 영화 뭘로 할까요? 저희 사실상 2022년의 첫 발골 영화가 될 텐데 어떤 영화가 좋을까요? 사실 이 영화는 음. 같은 계절이어도 연말이 좀 더 잘 어울려요. 아, 한 해 끝. 네, 그리고 오호. 크리스마스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맞아요, 영화가 맞아요. 주는 느낌은. 네. 그렇지만 이 영화를 이제 저희가 좀 다룰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고 호우 시절의 정서를 맞아요. 이 영화 안에서도 뭔가 액자식으로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영화죠. 왜냐하면 꿈을 찾으라고 네. 어찌 보면 21세기에 주장하기에는 되게 순진해 보일 수도 있는 그 명확한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저희가 2021년 1월 달에 네. 딱 이제 1년 지났는데 러브레터를 발굴하면서 느꼈던 맞네. 그런 말랑말랑한 감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잃어버린 낭만에 대하여. 맞아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그쵸. 뭐 그런 네. 얘기들 다시 저 좀 느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떠올리게 된 데에는 어떤 영화죠? 라랜드. 네. 2000 라라랜드를 또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스타카토로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실제로 스타카토가 좀 뭔가 존재하죠. 그쵸. 점이 네. 중간 점이 2016년에 개봉한 데미안 셔젤 감독의 영화 라라랜드로 발굴의 포커스를 옮겨보겠습니다. 2022년에도 호우 시절 저희의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3일 뒤에 라라랜드라는 작품의 발굴 설계도를 가지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다시금 희망이 절망을 넘어서고 설렘이 무기력을 앞서는 시간입니다. 2022년 압도적으로 행복하세요. 우리의 호우 시절